깊은 밤 12시 고요해야 할 아파트 복도에 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쾅 쿵쾅. 낯선 울림은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겁고 거대한 것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듯한 낮고 둔탁한 진동이었죠. 옆집에 살던 김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소리가 날 리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은 며칠 전 여행을 떠난 영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분명 3박 4일로 여행 간다고 하셨는데 내일 저녁에나 돌아오신다 하지 않았나? 김 씨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빈집을 노린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닐까? 마침 그 순간 아래층 계단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힘겹게 올라오는 바로 영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아니, 김 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분명 누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영순 할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여행을 하루 앞당겨 돌아왔을 뿐인데 정작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죠. 할머니는 가방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이 시간에? 제가 먼저 가볼게요. 할머니, 제 뒤에 계세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 집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은 이미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칼이라도 들고 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려 들어간 그 순간 할머니와 김 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도둑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던 행동은 할머니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과연 할머니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문이 열리자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마치 도둑이라도 든 듯 물건들이 박스와 봉지에 마구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서 있던 사람은 낯선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희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바닥에는 할머니가 아끼던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사서 아까워 쓰지도 못한 몇십 년을 보관해 둔 코티분,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루이비통 가방, 남편이 즐겨 듣던 LP판과 오래된 사진첩들, 심지어는 20년 전 퇴직할 때까지 입었던 분홍색 투피스까지 비닐봉지에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의 가슴을 가장 세차게 후벼 판 건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실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보석함이 활짝 열린 채로 안에 있던 것들이 모두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준호가 사업이 어렵다며 한숨 짓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게다가 준호는 할머니가 비상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항상 집에 현금으로 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패물이나 현금을 가져가려고 온 건 아닐까? 내가 불안해서 모아둔 현금을 털어가려는 심산인가? 그 생각이 든 순간 할머니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희가 도둑이야? 이 야심한 시간에 주인도 없는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사실은 변명하지 마.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업이 어렵다더니 내 돈까지 가져가려고 했구나. 내가 보석함에 돈 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밤중에 몰래 와서 이 난리를 친 거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는 급하게 손을 저었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뭐야? 내 보석함이 왜 열려 있어? 안에 있던 돈은 어디 갔어? 그 순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따로 챙겨뒀어요. 집에 현금을 그렇게 많이 두시면 위험해요. 따로 챙겨. 내 허락도 없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버릴 건 버리셔야죠. 집안 꼴이 완전히 쓰레기장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이걸 다 치우냐고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렸냐? 아주 그냥 이것들이 나 오래 살까봐 걱정이 돼서 이러는 거야? 그러나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까지 다 끌어안고 사실 건데요? 애들도 할머니 집 오기 싫어해요. 너무 복잡하고 답답해서 앉아있을 데도 없다고요. 그 말은 마지막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들마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 그게 무엇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지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다 나가라고! 결국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거실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 할머니는 무너져 내린 마음을 부여잡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도저히 이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낯선 정막과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이 할머니를 더 짓눌렀고 숨조차 막히는 듯 했죠. 결국 할머니는 가방을 챙겨 언니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모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할머니는 결국 집을 나와 언니네 집을 찾았습니다. 여행 가방조차 풀지 못한 채 그대로 끌고 나온 모습이었죠. 언니의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다급히 묻는 언니 앞에서 목소리가 떨리며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나 정말 살기 싫어.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동생의 절규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며칠 전에도 며느리가 동사무소에서 영정사진 찍어준다고 가서 찍으라더니 오늘은 또 집이 쓰레기장이라며 나 죽으면 정리는 누가 하냐는 소리를 대놓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언니, 진짜 충격적인 건 우리 준호가 내 돈을.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네 돈을 뭐 어쨌다고? 언니는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내가 비상용으로 숨겨둔 돈을 가져갔어. 내 허락도 없이. 현금 집에 두면 위험하다고. 도둑 맞을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 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집을 뒤진 거야? 내 보석함까지 열어서. 언니, 나 정말 무서워. 이것들이 나 없는데 이제 집까지 뒤지는데 너무 괘씸하고 무섭네.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아, 내 말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다. 요즘 자식들 보면 부모 재산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라. 진짜 네 걱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 돈을 내 허락 없이 건드린 건 잘못이야.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말이지. 언니는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오직 서로밖에 없는 자매였기에 그래서 더 깊이 아팠습니다. 언니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할머니의 가슴속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들린 그들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언니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이곳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마주한 광경은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왠지 더 어둡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로 걸음을 옮기던 할머니는 동네 슈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늘 불을 밝히고 있던 단골 슈퍼가 이날따라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는 낡은 의자, 부서진 책상, 빛이 바랜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준이 아줌마, 아직 몰랐구먼. 저 슈퍼 주인데 아주머니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로 갔어.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안부를 묻던 그런 이웃이었거든요. 멀쩡히 웃던 얼굴이 엊그제 같았는데 단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가는 바람에 자식들이 와서 짐 정리를 하는데 3톤 트럭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모자라더라고. 결국 다 버렸어. 손수건 한 장도 못 가져가는데 뭘 그리 많이 쟁여두고 살았는지. 사람이 세상 떠나면 다 허무해.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만.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그 나이에도 진주 목걸이를 하고 화장을 곱게 하고 지내던 슈퍼 아줌마가 떠올랐습니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엄습했죠. 동시에 마지막까지 따뜻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이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돌아가시면 누가 치워요? 애들도 여기 오기 싫어해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집이 3톤 트럭 분량의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는 곧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수라장이었던 거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던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다 시들어 죽은 화분, 쓸모없이 쌓아두었던 신문 뭉치,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잡동사니 상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기어코 다 내다 버렸구만. 거실은 분명 시원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답답했던 공간이 한결 환해지고 숨통이 트이는 듯했죠. 하지만 자신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정리해버린 집이 마치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옷가지들이 반듯하게 개켜 있었고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쌓여 있던 화장품과 약봉지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잡동사니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같이 깨끗해진 건 좋았지만 내 흔적들을 없는 이 공간에는 온기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돌아온 것을 눈치채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짧은 인사 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서로 상처 주는 말만 주고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기어코 다 치워버렸구나. 어차피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지. 잠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창고방 한번 가보세요. 창고방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가슴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물건마저 다 버려버린 건가? 평생 모은 것들을 쑤셔 넣어둔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할머니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방마저 다 치워버렸구만. 그러나 곧 열리게 될 창고방 안에는 할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고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체념하듯 한숨을 내쉬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고방은 더 이상 잡동사니를 쌓아둔 어두운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벽 한쪽의 책장 위에는 세월의 흐름을 따라 정리된 사진액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흑백 결혼사진, 준호 돌사진, 첫 해외여행이었던 장가계에서 남편과 싸우고 나서 어색하게 찍었던 사진, 그리고 아이들과 갔던 거제도의 외도정원에서의 사진까지. 그날 외도 가는 유람선에서 선장님의 짓궂은 농담으로 한참 웃었던 일까지 스치듯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한쪽 벽에는 시집 올 때 가져온 파이렉스, 안 깨진다고 비싸게 샀던 코렐 그릇들까지 모두 깨끗하게 닦여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딸 시집 갈 때 준다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이고이 모셔만 두고 산 세월에 쓴웃음만 났습니다. 자개장 한쪽에는 할머니가 평생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루이비통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 가방은 단순히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어 손잡이가 한쪽은 사가버린 가방은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 같은 것이었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문득 고아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곁에 있어도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허전하고 쓸쓸했죠. 비싸서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유는 그것이 곧 어머니의 마음이자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줄 건 이것뿐이다라는 말 속에는 당신의 삶과 마음을 전부 담아 딸에게 건네려는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의 채취가, 목소리가, 따뜻한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죠. 마치 어머니가 다시 곁에 와서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라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가에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오래된 경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가장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전 사라진 줄 알았던 까메오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벨벳 상자 안에 고이 담겨 있는 브로치. 19살이던 시절 부산 국제시장에서 모은 돈을 털어 샀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른 채 그저 너무 예뻐서 사왔던 보석. 그날 어머니에게 크게 혼나며 울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브로치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잊었던 소녀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19살 그 철없던 아이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 들어버렸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앞에 지나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참고 지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 아들을 위안 삼아 살아내었던 시간들, 손주가 주었던 또 다른 기쁨, 그리고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견뎌야 했던 쓸쓸한 시간들까지 모든 순간들이 이 작은 방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까메오 브로치를 꼭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안도와 감사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흔적과 추억을 되살려 놓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준호와 미영이 문가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 울음이 잦아들 무렵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어지럽고 답답해 보여서 정리하려던 거였죠. 엄마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미처 몰랐어요. 미영도 고개를 숙이며 뒤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흥분해서 말이 심했어요. 어머니가 짐에 둘러싸여 지내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 무리해서라도 치우려 했던 건데 결국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할머니는 까메오 브로치를 꼭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손 놓고 지내다 보니 더 어수선해졌지. 내가 어디 뭐가 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으니까. 그 말에 준호와 미영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굳어있던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누그러졌죠. 할머니는 브로치를 들어 올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19에 산 거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모아둔 돈을 다 털어 샀지. 어머니께 얼마나 혼났는지 아냐?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예뻐서 샀다고. 그때 정말 많이 혼났단다. 미영이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거 갖고 싶어 하던 소녀일 때가 있었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젊었을 땐 다 너희 같았다. 사람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 말은 못했지만 아직도 나는 19대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화해의 시간이 끝날 무렵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할머니에게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은 햇살이 환히 들어오며 넓고 시원한 공간이 되었고 손주들은 더 이상 오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그릇들 중 일부는 동네 경로당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는 너무 많았지만 그곳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루이비통 가방은 더 이상 장롱 깊숙이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갈 때 당당히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유품이 이제는 할머니의 일상과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말했어요. 영순 권사님, 권사님이 이런 좋은 가방도 있었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아끼다가 이제야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창고방에 들어와 까메오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브로치를 집어들고 할머니 옷깃에 달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공주 같아요. 그 말에 방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창고방에 홀로 앉아 브로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었구나.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어. 거울을 보는데 19살 소녀 영순이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죠. 혹시 당신에게도 버리지 못한 짐이 쌓여 있지는 않을까요?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찬찬히 돌아보며 그 안에서 진짜로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남겨야 할 것은 더 깊이 껴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사랑과 기억이 다시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알게 되지요. 가장 빛나는 보물은 버려지지 않은 물건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여전히 이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